이번 방송을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기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쌓입니다. 아, 이 사람 또 시작이네. 나는 그만큼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랑도 잘못하면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종류의 자랑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랑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기에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며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민석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요즘 진짜 바쁘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게 너무 커서 해외 출장이 계속 잡히네. 다른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라며 반응을 보이자 민석 씨는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사실 바쁘긴 한데 그래도 연봉이 높으니까 괜찮지. 아, 너희도 요즘 회사에서 연봉 협상 잘하고 있지?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던 친구 재훈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친구들은 민석 씨의 말을 대충 듣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석 씨는 계속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이 요즘 왜 저렇게 자랑이 심하지? 우리 이야기보다 자기 자랑이 먼저야. 다음번에 모일 때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자. 그렇게 한때 친했던 친구 사이였지만 민석 씨는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나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혀를 꽉 깨물고라도 참아야 할 세 가지 자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돈과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주식 좀 해서 꽤 벌었어. 아, 너는 아직도 그 월급 받고 다니는 거야?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말이야, 진짜 옵션이 끝내줘. 이 정도는 돼야 차 타는 맛이 나지. 우리 집 이번에 리모델링 했는데 한강뷰가 진짜 예술이야. 솔직히 이런 집에 살아봐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 씨는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바쁜 생활을 하느라 연락이 뜸했지만 그래도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성우 씨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 요즘 주식 안 해? 진짜 괜찮은 종목 있는데 나 이번에 3천 벌었다. 다른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반응을 했지만 정훈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정훈아. 너도 좀 관심 가져봐. 그렇게 월급만 받아서는 언제 돈 모으냐? 내가 너라면 지금이라도 투자 시작한다. 그 순간 정훈 씨는 말없이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친구의 말을 흘려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들으니 왠지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정훈 씨는 친구들과 연락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자꾸 비교가 되는 자리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무심코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없나요? 돈과 재산에 대한 자랑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굳이 모두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진정한 성공은 조용한 사람들에게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자랑,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자녀에 대한 자랑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아이의 성취가 자랑스럽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학부모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였기에 반갑고 즐거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대화가 점점 아이들 이야기가 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숫자에 강하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어머, 대단하네요. 우리 애는 이번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역시 영어는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하나 봐요. 그래요? 우리 애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어요. 손가락이 긴 게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혜진 씨는 조용히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혜진 씨의 아이는 학습이 조금 느린 편이었고 학교 적응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벅차있기에 경시대회나 콩쿠르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엄마들의 대화 속에서 혜진 씨는 마치 자기 아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학부모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심코 자녀 자랑을 한 적은 없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같은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 자랑 꼭 해야 할 상황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재산과 경제적 여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묘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다가 인간관계에 금이 간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우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오랜 노력 끝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넉넉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에서 잘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접어든 친구들이었기에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그때 성우 씨가 술 한잔 걸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희들 은퇴 준비는 잘하고 있냐? 나는 몇 년 전에 상가 하나 사둔 게 벌써 몇 배로 올랐어.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아. 친구들은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며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고생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별다른 악의 없이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자랑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 씨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만남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모임이 있어도 친구들은 가벼운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뿐 깊은 대화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성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가진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혹은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없나요?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려와 공감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여유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랑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인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자랑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맥 자랑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연 씨는 4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직장과 인간관계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정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 이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거든. 사석에서도 자주 만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 배우랑도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소탈하더라니까? 처음에는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연 씨의 이야기는 점점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라는 느낌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그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긴 한데 우리랑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러나 정연 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니,
그냥 너희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사실 이번에 모은행 부행장이랑도 친해졌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슬며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자랑이 듣는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정연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점점 정연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녀의 메시지에는 건성으로 답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정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난 그냥 내가 아는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러나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고 그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사람들은 타인의 인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가깝게 지냅니다. 누구를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정말 상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단순한 과시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은 바로 배우자나 자녀의 성공에 대한 과한 자랑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잘 되면 기쁘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배우자가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자랑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자랑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쳐버린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훈 씨는 5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무엇보다 자녀의 성공이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가족 이야기로 흘러가자 성훈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합격했어. 아들도 이번에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지 뭐야. 애들이 어찌나 똑똑한지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너도 뿌듯하겠다. 그러나 성훈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어. 역시 부모가 잘해줘야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해외 파견도 나가게 됐는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너희 애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 그 순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쉽지가 않더라고. 다른 친구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성훈 씨는 상대의 기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될 거야. 우리 애들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노력하니까 결국 길이 열리더라고. 너희도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지.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성훈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성훈 씨의 메시지에는 대답이 줄어들었고 모임에서도 점점 그를 초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이들이 잘된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이 아닌 비교를 했다는 것을. 친구들은 단순히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속으로 씁쓸했던 적이 있나요?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무조건적인 자랑의 소재로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는 아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 내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훨씬 따뜻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돈과 재산에 대한 자랑. 이것은 상대에게 위화감을 주고 때로는 질투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기보다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맥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모와 젊음에 대한 자랑.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업적과 성공에 대한 자랑. 자신이 이룬 성과를 당당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노력과 상황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공만 강조하는 것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조용히 스며드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나 자녀의 성공에 대한 자랑. 가족의 성공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것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자랑이 아닌 공감의 언어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잘 됐어가 아니라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겪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상처를 주는 말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